네, 안녕하세요. 조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 연상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연상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보시면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괴로운 측면이 있죠. 일단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음과 모음을 한 번씩만 써서 나오는 단어와 관련 있는 것을 골라라.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핵심은요. 자음과 모음을 한 번씩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관련 있는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관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련 있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기가 조금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문제 상황부터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한 번씩만 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글자는요. 무조건 모음을 하나 쓴다는 거예요. 모음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음은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글자 같은 경우 얘는 사실상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글자거든요. 그럼 이 이응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맨 앞에 오는, 즉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소리의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도 아라고 읽고 얘도 아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서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얘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 같은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 같은 경우에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글자라는 것은 모음이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 모음이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3글자짜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서 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오하고 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상관없이 모음 같은 경우 아, 오, 우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요. 이랬을 경우 얘는 3글자짜리 글자이거나 또는 3글자 이하의 글자이다. 즉 2글자짜리 글자이거나 3글자짜리 글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음 같은 경우에는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3개가 합쳐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렇게 3개의 모음이 나왔을 때 2개 아니면 3글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4개의 모음이 나왔다면 이것도 역시 2개 아니면 3글자짜리의 단어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왜냐면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4개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얘는 4개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당 하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모음의 경우 각각의 모음들을 풀어 헤쳐서 지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1번 문제의 경우 아와 오와 우가 합쳐진 단어, 즉 3글자짜리가 아니라 2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얘는 합쳐서 어떤 한 단어를 만들어라 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 글자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씩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하나씩 무조건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국화인 것이죠. 그럼 국화와 관련 있는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국화가 식물이기도 하고요. 그쵸? 국화 식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화는 꽃이기도 하죠. 그래서 답을 뭘 골라야 되나 또 되게 괴로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요령껏 전략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겠죠. 보다 더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나왔을 때 관련 있는 단어는 당연히 꽃을 고르셔야겠죠. 왜 그래야만 하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시험을 보는 상황으로서 시험을 보는 이 을의 입장에서 알아서 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밀접하고 보다 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개념을 고르시는 게 맞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는 단어가 그렇죠. 날개가 맞습니다. 그렇죠? 날개.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애모음 같은 경우 아와 이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음이 3개 나왔지만 만들어진 단어는 2글자짜리 모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2글자짜리 그 단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날개와 다시 관련이 있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렇죠. 독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독수리만 날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 보시면 만들 수 있는 단어 뭔가요? 헝가리라는 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만들어 보셔야 되겠고요. 이 헝가리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당연히 국가라는 것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굉장히 직관적이고 냉정하게 답을 고르셔야지 아 헝가리는 뭐가 뭐 요리가 유명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꽃을 고를 것인가 식물을 고를 것인가 조금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고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단어가 필기구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필기구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니 그렇죠. 얘는 모음이 3개 나왔고 그에 해당되는 음절도 3글자짜리 단어였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렇다면 필기구에 해당되는 연필이 관련되는 어휘로서 적절하겠고요. 정답 4번 고르셔야겠네요. 5번 보시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그렇죠. 발성이니까요. 발성과 관련되는 어휘, 노래 고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6번은요.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과 관련 있는 의사를 고르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치 무슨 IQ 테스트처럼 또는 블럭 놀이처럼 자음 모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 보는 연습을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글자에는 무조건 모음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단 이중 모음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제시되고 있으니 나와 있는 모음 수보다 같거나 적은 글자 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번에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 21번 보시면 문제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단어들 중에는 서로 관련 있는 단어가 3개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단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문제도 풀기가 정말 만만하지 않은 것이 관련 있는 단어가 3개 있다는 거죠.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냥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분필과 손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뭐 손으로 분필을 쓴다. 이러면 관련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손하고 분필이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지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단어를 통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적용하고 연상하는 것도 다분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분필을 봤을 때 뭐가 연상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연상되죠. 그런데 마치 이 문제는 뭔가 되게 정해져 있는 무언가를 연상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푸는 데 있어서 까다로움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나올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상하라고 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문제 보시면 답이 라디오예요. 답이 라디오인데 그에 관련된 단어가 전파, 음성, 변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파를 이용하는 거죠. 라디오는 전파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라디오는 전파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에서는 음성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라디오라고 하는 건 어떤 음성이 나오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파를 바꿔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녹음하는 것을 어떤 그 전파 신호로 바꿔서 고주파로 바꿔서 변조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집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조도 역시 어디에? 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전파, 군대, 게임, 음성, 증거, 렌즈, 촬영, 변조, 하늘 이런 단어를 보면서 아무거나 막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연상해야 되는구나. 전파를 원리로 하는 게 무엇인가? 음성이 나오는 특성을 가진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뭘 연상해야 될 것인가를 그에 대한 기준을 잡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7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7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봤을 때 이런 애들을 연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8번 한번 볼까요? 8번 보시면 답이 쥐인데요. 쥐와 관련된 단어가 서생원, 고양이, 흑사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서생원이라고 하는 건 쥐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지칭하는 표현 도 정답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라고 하는 건 천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정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염 그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연상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유리, 검사, 평가, 감기, 나무, 범인, 계정, 가위, 응시와 같은 것들 중에서 당연하게도 검사, 평가, 응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연관된 단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니까 그 시험의 기능, 검사라고 하는 기능을 무엇이 하는가, 평가라고 하는 기능을 무엇이 하는가, 그 다음에 시험은 응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응하는 것을 우리가 응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동일한 단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단어를 가지고 연상해 보는 과정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는 영사기를 돌려서 영사기를 화면에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화를 다른 말로 활동사진이라고도 하죠. 동일한 지칭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영화는 필름을 넣어서 찍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원리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가 그냥 7번 문제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어? 이 단어를 가지고 뭘 떠올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쌓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진, 꽃다발, 학사모와 같은 관련된 어휘를 통해서 졸업이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표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세포, 독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독감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는 사실상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는가? 동음, 이의 관계를 봐야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관련된 단어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있는 눈이냐 아니면 내리는 눈이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 다와의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쌓고요. 13번 보시면 사공, 고동, 멀미와 같은 것들이 배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4번 넘어가 볼까요? 이집트, 태양, 피라미드와 같은 것들이 파라오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겠고요. 15번은요. 드라큘라, 동굴, 초음파와 같은 것들이 박쥐와 연관된 표현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드라큘라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개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둘기 이런 게 나왔을 때 평화 이런 것들이 연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뭘 연상해야 되고 뭘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쥐는 동굴에 살죠. 그러면 어떤 공간적 이미지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박쥐는 초음파 특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보시면
장미, 여우, 보아뱀만 봐도 여러분들 생텍쥐베리 3번 바로 고르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여러분들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죽, 얼굴, 마차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호박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박죽, 호박 같은 얼굴, 그리고 마차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마차라고 하는 거 우리 16번처럼 어떤 문학작품, 관련된 문학작품 같은 것들 또는 관련된 문학작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작품이라고 할까요? 예술작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호박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관용적인 표현도 바로 떠올리셔야 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입술 나왔을 때 앵두 같은 입술 아주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입술과 앵두는 서로 연관된 표현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살 같은 화살 이랬을 때 손살 같은 세월 뭐 이랬을 때 그 세월과 그 쏘아놓은 화살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것들도 이 연상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문제를 푸느라고 이 연상의 범위를 자꾸 이렇게 제한해 놓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제한하지 않으면 그냥 맨바닥에서 뭘 연상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채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 그 애매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해보는 것 그리고 자꾸 떠올려보는 연습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보시면 시비, 장영실, 바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계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늘 같은 경우에는 구성 성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핸들 뭐 이런 것들은 다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살인, 셜록 홈즈, 증거 이런 것들이 추리소설과 관련된 개념들이다 라는 것. 20번 보시면 아침, 달걀, 복날 이런 것들이 닭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는 것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닭의 굉장히 아주 평범한 특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골라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21번 볼게요. 신혼여행, 수학여행, 무전여행 이런 것들 다 여행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종류도 하나 집어넣어 봐야겠네요. 예를 들어 꽃 나왔을 때 뭐 장미, 국화, 백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연관된 표현이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각각의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연상해야 되는구나, 연상의 범주는 이 정도쯤에서 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필을 봤을 때 분필의 기능, 분필의 종류 또는 분필과 관련된 다른 관용적인 표현들 또는 분필이 사용되는 공간이라든가 분필을 이루는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다. 답이 될 수 있는 연상의 지점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는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풀기 쉬운 지점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